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보건직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지난 우리 6월 18일 날 전국적으로 우리 보건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총평에 앞서 전국적으로 해커스 공무원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우리가 해설 강의를 듣던 안 듣던 푹 쉬시고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는 도움이 되시는 게 이제는 문제가 오픈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말에 여러분들이 정답과 문제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고 또 이 해설 강의는 앞으로 처음 시험을 도전을 하시는 선생님들 방향을 잡고 또 이 해설을 좀 더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처음 시험을 치셨던 선생님들, 교재가 없이 그냥 가셨던 응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험생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해설 강의가 되겠고, 자, 지금부터 그 공중보건학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공중보건학은 20문항을 이렇게 봤을 때 교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20문항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는 공중보건학의 이해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내가 내 전공이다 라고 했던 그 문제가요.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건강 파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학에서는 밭이다. 자, 공중보건의 70% 우리 역학이랑 환경 파트에서 다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 30%의 공부를 할 때의 비중을 우리가 밸런스를 좀 맞추고 비중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7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 파트에서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다 연습했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95점을 만들어 드렸어요. 한 문제는 안타깝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95점 이상 맞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 파트가 원래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올해 2문제 나왔고요. 자, 보건행정 보건의료체계 한 문제, 쉬운 문제. 자, 근데 새롭게 우리가 분야별 보건관리 우리 교재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5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중보건학이 이제는 우리가 공중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넓고 넓은 광의적인 내용이 보통 시험 문제 나왔었을 때 이 환경과 여기에서 완전히 빈출이었었는데 이제는 분야별 보건관리에서 포커스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5문제 나왔고 자, 생애주기별 보건관리 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출제에 교수님이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파트에서 이렇게 비중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올해에 오픈된 시험에 환경 파트가 훅 줄어들었지만 이게 해를 거듭해서 계속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 자, 다시 환경보건 우리 시험 문제에 다시 이제 50% 정도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하실 때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야별 보건관리로 이렇게 가는 거는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총평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한 문제 그것도 100점 맞으신 분들이 공중보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95점, 90점 이상 맞으셔가지고 자, 올해 공중보건이나 전공의 시험 문제에서는요. 90점, 95점 이상 좀 맞으셨으면 국영사는 어떠한 판이 돌아가는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국어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전공에서는 95점 이상 여러분들 획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자, 1번에서는 우리 이거 많이 연습을 했었고 굉장히 흡사한 게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풀었었고 제가 이 말을 우리 교재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제가 이 해설 강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누구? 새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교재든지 이제 본인이 입맛에 맞는 교재를
뭐 해커스에서도 제가 쓴 교재가 있지만 그렇게 구매를 하지 않고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번에 1년을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어떠한 교재든지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 예시를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국내 70%가 이거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가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나머지 30%는 접종하지 않아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안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옳은 것은 그러면서 집단 면역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랬죠. 집단 면역 강조를 했고 정답이 집단 면역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이고 예방접종이 나왔기 때문에 4번으로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작년에도 기출문제였고요. 똑같은 정답이었고요. 질문지가 이제 상이하게 예시로 나왔던 거고는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고 그래서 요거에서 변별력은 거의 0%, 0. 몇몇 % 전국 단위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쉽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다 맞았겠죠? 내 수업 듣고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를 그대로 예시했는데 그대로 나왔잖아. 그지? 자, 2번 갑니다. 자, 이것도 내가 전공의 사회 결정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자, 우리가 건강 결정 요인 하면은 캐나다의 라론드. 라이프 스타일, 이것도 정답이긴 했는데, 자, 일단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때는 건강 결정 요인의 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사회적,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은요, 사회경제적 SES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시험 보는 때 보면서, 이론부터 쭉쭉쭉 들으면서 내가,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 내가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거, 내가 보건 현장에서 일했던 거,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그렇게 예시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새겨 들었으면 제 얼굴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용의 조건, 노동과 고용의 조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또 일용직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자, 소득의 불평등은 경제잖아. 우리가 경제 소득, 뭐가 되겠어요? 가구 소득,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인구학적 특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하나 또 들어가면 뭐 들어가겠어? 얘 안 들어가면 교육 수준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쭉 잘 찾으셨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자. 3번. 자, 이것도 뭐 시험 쉽죠? 제가 막판까지 뭐 해서 찍어! 이 생각 났을 겁니다. 2차 예방활동, 조기검진. 그쵸? 근데 이거는 많이 읽어줘봤자 필요 없어. 자, 이거는 다 부연 설명에 여러분들의 혼선을 주게 하는 것들이야. 그러지? 나도 이거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연습시키면서 냈고. 자, 예방접종 1차. 자, 여기 마스크 열심히 하는데 2차. 이것도 시험 문제 선지에 냈었어요. 자, 보건교육도 내죠. 그래서 방역수칙의 준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한다. 이것도 1차. 자, 이거 1차죠. 자, 다 1차예요. 얘만 조기검진 들어갔죠? 2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모두 다 1차가 되고, 문제 다르게 내면은, 다름에 2차 예방활동이 아닌, 1차 예방활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검진 바로 보고 찾으셨을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네, 이건 뭐고요? 저희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이 나왔죠? 네, 완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답 3번. 네, 3번을 찾으셨고. 자, 인플루엔자 헷갈리지 말자. 4급. 자,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접종 한 해. 네, 그래서 2급. 그 다음에 비브리오 3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4번 1급으로 찾는다. 이거는 앞에 진작에 여러분들하고 시험 공부로 연습했었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감염병 이번에 종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류 나왔죠. 자, 5번 갑니다. 자, 5번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 중에 이것도 쉬웠지. 투입, 인력, 물리적 자원. 자,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뭐가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거.
우리 구조평가 정답 2번으로 찾으셨으면 되죠. 그쵸? 잘했어요. 이거 정답 2번으로 찾으셨으면 됐습니다. 자, 6번. 내가 마지막에 우리 목요일 날에 해설 강의를 했잖아요. 이거를 너무너무 막 내 직감이 좋잖아.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얘들 식중독 나와요 한 문제라고 했죠. 근데 그 자연독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긴 했는데 나왔어요. 테트로도톡신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보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면 변별력 이거는 거의 0. 몇 %밖에 나오면 안 돼. 0%여야 돼. 전국의 수험생들은 이거 다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6번에 3번으로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막힘 없이 갔죠. 자, 여기서도 정신보건 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야. 자, 여기에서 이것도 굉장히 쉬웠죠. 정신질환자의 격리? 아니라고. 지역사회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내보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지? 우리 탈시설화.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들을 지역사회 본인의 가정, 본인의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다 퇴원을 시켰고 우리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를 팔로우 다니게 되면서 우리가 재활을 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신보건 사업의 목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이거 공부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4번하고 이렇게 좀 문제 내면 치료 대상자라고 해야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치료자라고 하면 마치 치료를 수행하는 선생님 같잖아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이나 우리의 정신장애 분들이시나 또는 우리가 대상자라고 지칭을 해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치료자예요. 치료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격리를 안 하죠. 탈시설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막힘이 없었고, 자, 여기도 막힘이 없었어요. 감염병에는 직접 전파도 있고 우리가 간접 전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파는 열심히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게 뭐가 되겠어? 퇴. 열심히 제가 일어나면서 침을 많이 튀겼죠. 그래서 비말은 직접 전파의 하나입니다. 간접 전파는 뭔가 내가 해가지고 그 계달물, 옷도 될 수 있고 침상에 있는 시트도 될 수가 있고 베갯잎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환자에게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식품, 공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접 전파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에서도 우리가 직접 접촉이 있고 간접 접촉이 있는데 비말 같은 경우에는 간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 모의고사랑 똑같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형상도 있는데 그 피라미드의 왼쪽 오른쪽도 잘 봐야 돼. 남좌여우 하면서 암기하세요. 그리고 종형, 항아리형 이런 형 등에 대해서 인구의 구조 유형에 대해서 특징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러한 시험 문제 이거 나온 건 한 문제 정도 풀었고요. 나머지 그 밑에 나오는 건 선지는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남좌여우 이거 했던 거 기억나셨으면 또 눈물 한 방울 여기다 또 흘려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 문제도 거의 하급 문제입니다. 네, 종형 이거 다 나죠.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 우리가 인구의 구조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 0에서 14세 기준으로 유소년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리게 된 겁니다. 65세로 안 해요. 이제 50세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세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2배가 되지 않는 거 이렇게 숫자가 틀려서 요거는 틀렸다.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고 4번은 호로형, 네, 생산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농촌형이 되겠죠. 별형은 도시, 네, 도시형이 되고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모의고사 연습 문제 비슷하게 나왔죠. 동형 문제에서 비슷하게 나왔고, 여러분들 또 이것도 이제 눈물 두 방울. 눈물 두 방울. 왜? 내가 여러분들아 4개의 우리가 건강신념 모형에서 4개의 하부 구성 개념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정의를 잘 알고 가야 돼. 만약에 이게 딱하니 떨어져서 건강신념 모형이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이거를 하부 요인에 정의를 물어보지 않을까? 라고 했었어요. 잘 들었던 선생님들은 마음속에 새겨놨겠죠. 이게 바로 수강을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잘 수강한 사람과 또 잘 수강한 사람의 유형이 2개가 있죠. 근데 영혼이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야. 영혼이 있게 수업을 받은 선생님들은 요거를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 자, 조절 요인부터 얘는 여기에서 개인의 특성에 해당된다. 자, 여기 인지된 장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야, 변수가. 장애는 내가 건강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블러킹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것을 제거해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지각하는 것인가? 이거는 민감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민감성이고 우리가 인지된 장애다라면은 특정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인지된 장애나 우리가 perceive가 여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각되는 것이나 내가 인지된 자기 효능감과 효능감의 차이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뒤에는 항상 지각된다, 인지한다 라는 말이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민감성에 대한 내용 나왔네. 정답은 2번으로 틀린 거 찾으면 되겠어요. 그럼 가자. 자, 민감성이래 3번은 개인에게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인지된 이익은 금연할 경우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네, 행복해요. 자, 정답 틀린 거 우리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 공부 조금 덜 하신 분은 10번 문제 헷갈리겠는데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그대로 또 나왔죠. 복고풍이 불고 있습니다. 역학의 기능, 역학의 목적 5가지가 있었죠.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영향평가와 3번과 4번은 역학의 기능의 5번째 있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뭐니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 발생의 원인 규명은 꽃이다. 내가 그랬지. 이것의 역학의 목적은 이거야. 병원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백신, 치료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코호트 나왔네요. 코호트 시험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봐. 다 부정형이야. 부정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을 골라내기가 쉬워요. 코호트는 종단 연기 장기간의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의 선후관계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그죠? 대규모 집단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찾으면 돼. 질병 발생의 위험도 산출하니까 상대 위험도를 산출을 하게 되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이제 X 치고 가면 돼. 위험 요인의 노출부터 질병의 전체 과정을 선후관계가 명확하네? 선후관계. 이것도 아니네.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이것도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단기간의 조사로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된다. 장기간이라고. 보통 20년, 30년, 100년까지 하는 연구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서 이거의 단점은 뭐라고 그랬죠? 대상자의 탈락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연구자가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봤죠.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으로 해서 시간, 노력, 비용도 많이 들지만 대상자가 탈락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리케차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조금 고민을 하셨겠죠. 1번, 2번, 3번은 다 세균이 되겠습니다. 세균. 네. 큐열, 발질염, 발진티푸스 다 리케차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필수 예방접종 암기하고 가라고 그랬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정답 성홍열 없잖아. 그래서 1번으로 찾았죠. 네. 인플루엔자 A형 간염 100일에 홍역분진 결핵, 디프테리아, 폴리오, 파상풍 다 맞아요. 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정답은 1번으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유형. 뭐 요거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죠. 제3자 지불제형. 이것도 변별용 0%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95점 맞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에서 덜 알려줬어. 반절밖에.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했어? 캠빌로박터 식중독, 캠빌로박터 미국 닭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제 100점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공부 많이 하셨거나 찍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많이 고민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 강의에 95점, 최하 95점이다. 열심히 들은 사람은 얘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자, 설사 할 수 있어요. 피가 섞인 설사. 자, 그 다음에 탁 나왔죠. 이거는 확실히 들었고. 길랭바레 증후군을 일으킨다. 이거 말초 신경염이 되겠죠. 말초, 신경질환. 질환의 증상이 요게 나타나서 영어로 진단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일단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 정답은 옳지 않은 건데 호기적인 조건이었다. 아마 여기에서 왜냐하면 호기적인 조건은 산소가 많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선 산소 분압이 낮습니다. 낮은 곳에서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호기적인 조건에서는 잘 증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산소가 낮아야 된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갑시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죠? 자, 이것도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래. 내가 꼼꼼히 보지 않았으면 아쉬움이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자, 환경기준의 대기 항목으로 내가 이거 문제 낼 때 왜 냈다고 해서 하도 낼 게 없어서 이거 냈어요. 네, 그 말을 했었어요. 네, 계속 이제 기준 수치를 냈고 기준을 알려다가 환경기준의 대기 항목 이제는 더 이상 저게 뭐가 영감이 떠오르긴 한데 낼 게 없어서 이제 종료냈어 라고 했지. 거기에서 내가 뭘 냈어? 백발백중 적중했죠? 이산화 이거였잖아요. 얘들아 일산화탄소 나올 것 같아. 오답으로. 그런데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왔죠. 그 정답은 4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번 문제 풀면서 또 눈물 3방울. 자, 18번. 자,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오염 경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 소름 돋는데요. 나 이거 다 안 알려줬어요. 디테일하게.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의기중 문제스러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맞았어요? 어떤 분들은 맞았어? 제가 이번에 그 밴드에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앞전에도 그러지만 다이옥신이 다시 또 나올 것 같아.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대신 쉽게 나올 것 같아. 서울직에서도 시험 문제 다이옥신이 나왔는데 조금 다르게 변형돼서 이번 지방지에서 나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나도 조마조마하고 18일날 아무 모든 일이 안 잡혀. 그런데 목요일날 우리가 화요일날 시험 봤나요? 월요일날 시험 봤나요? 하여튼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어요.
115명이 봤어요. 우리 예전에 스타트 했을 때는 뭐 열 몇 명, 20 몇 명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는 선생님들이 힘을 내셨는지 115명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이거 맞으셔야 됐죠. 오답으로 이게 나왔잖아요. 중금속 아니야. 다이옥신하고 왜 중금속이야? 중금속 때문에 틀렸어. 아니, 폐 건전지 이거 중금속이잖아.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해설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 이거 틀리면 안 됐죠. 네. 거기에서도 한 문제 얻어갔었을 거예요. 이거 문제 하면서 소름 돋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눈물보다는 내가 그 해설 강의를 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이런 거 디테일하게 내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딱 다이옥신은 뭐 갖다가 한 것도 알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네, 마지막 우리가 시험 보기 이틀 전에 공유했던 그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볼까? 못 봅니다. 네, 다 삭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도 이것도 시험 문제 그때 모의고사에 나왔죠. 네, 다만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정답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글 틀리게 했잖아. 내가 타이핑을 다 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어. 근로 시간 수 했는데 그거 대해서 제가 틀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 시험지를 다시 한번 봤었을 거 아니야. 왜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지?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막 달리니까 이거는 제가 잘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도율을 보지 않았습니까? 본 사람은 맞았겠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4번으로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제 법령에서 나왔죠? 네, 법령에서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 다음에 중대 재해,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법률은 이론 수업 시간에도 했고 법령에서도 제가 드렸어요. 이것만 보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져 있을 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산업재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서 나오는 게 낫지 이 중대재해에 중요하기는 해요. 지게차로 사건들이 많이 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무게중심 막 더 져가면서 막 얘기를 하진 않았고 제가 막 보고 겪고 경험했던 지게차나 크레인이나 우리 금형기계 이런 것 등을 막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답 4번은 법령의 내용이 없었고 교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령 내용이 이제 마지막 산업보건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만 빼고 여러분들 고민할 문제가 없었다. 잘 따라왔고 문제 열심히 풀었고 이거 나오면 이거 찍어라 했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문제가 이상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밴드에 올립니다. 이거 이상 있다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니까 나는 이번에 시험 안 봤으니까 근데 문제 이상 있는 문제도 없었고 그래 없었고 문제의 판이 어때요? 작년보다 흐름이 좀 달라졌다. 왜냐면 무게중심이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로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깨가 더 더 광범위한 걸 더 잘 봐야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환경 파트가 안 나오니까 너무 좋아. 거기에서 숫자 놀이 막 민감하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올해 지방지에서는 그게 조금 문항수가 출제의 빈출 정도가 좀 낮아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잘 풀으셨을 것 같고 공중보건 시험 문제 평이했습니다. 글씨만 많았지 여러분들하고 다 함께 했던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공중보건의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